안녕하십니까, 손석보입니다. 11월 15일 일요일 예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역시 많은 마필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배당, 저배당, 고배당도 연출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계속해서 좋은 적중을 이어드리고 있고요. 오늘 금요일 경마 끝나고서 제가 방송을 또 찍는 건데, 금요일에서도 또 좋은 승부를 보여드리고 좋은 배당도 잡아드렸어요. 자, 이 분위기 계속 1호까지도 한번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저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또 그래야지 또 많은 분들에게 또 보여지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조회수가 많이 증가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또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마필들, 복병들 많이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경주 출발합니다. 오늘 첫 경주는요, 자, 역시나 이세마 경주로 출발을 하는데, 뚜렷한 축막감은 없이 가는 모습입니다. 뚜렷한 축막감 없이 출전하는 경주이고요. 그 가운데, 자, 비슷한 전력들이지만, 안쪽에 2번, 크리솔 스텝이라는 마필이 지난 경주부터 말이 힘이 차면서 좋아진 모습이에요. 얘는 그전까지는 탄력이 없다가 지난 경주에서 힘찬 걸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탄력이 많이 좋아졌고, 이번에 안쪽 게이트에서의 출전이면은 한 번 더 지난번 같은 걸음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초반에 안쪽에서 3번이나 4번 요 두 마리 중에서 선행 나서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빠른 말은 4번 같거든요. 골든 매치가 더 빠를 거는 같은데, 3번 비트 프레시가 보니까 얘는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모래 맞는 걸 좀 싫어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래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밀고 나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비트 프레시가 모래를 안 맞으려고 적극적으로 아마 밀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3번, 4번 두 마리가 초반에 누가 선행 갈지 모르는 상황으로 연출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서 따라갈 크리솔 스텝이 더 유리한 게임이 될 것 같고, 최고 골드 같은 경우는 액면상 인기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아마 3번, 4번 외측으로 감으면서 전개를 해야 되는 경주가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스는 2번 크리솔 스텝의 전개가 가장 잘 나올 것 같습니다. 2번을 필두로 선행 가능성이 우선은 3번, 4번 둘 중에 누가 갈지 모르는 거고, 여기에 외곽을 좀 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번 다음 순으로 해서 2번 축으로 3, 4, 9 이렇게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 외로도 6번 성은 인트리그 같은 경우도 선행을 가야 좀 더 실력이 나오는 마필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래도 2번 크리솔 스텝이 가장 유리한 게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경주는 안쪽에 크리솔 스텝 놓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2경주. 뚜렷한 축이 없는 가운데서 드러나 있는 액면은 3번 글로벌 드림즈예요. 액면은 3번입니다. 지난번 입상을 했고, 편안하게 선입을 했던 경주였거든요. 이 지난 경주보다 더 뛰려면은 선행을 가줘야 됩니다. 선행을. 근데 선행을 가면은 저도 글로벌 드림즈를 놓고 공략을 할 건데, 여기서 안쪽에 아모스 최강도 선행을 노리면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2번이 선행 갈지 3번이 선행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연출된다는 거죠. 특히나 글로벌 드림즈도 13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선행을 가는 게 좋거든요. 지난번 선입으로 왔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선행을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 좋은 입장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외곽에 11번 블리스타 이놈 놓고 들어갈 거예요. 자, 서인석 조교사는 말을 참 잘 만드는 조교사예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요즘 말 타는 거는 문세용도 시덥지 않잖아요. 요즘 말 타는 거는 조제로 기수가 아주
폼이 올랐다라고 요즘 말로 폼이 올랐다라고 하잖아요. 폼이 아주 제대로 지금 올라왔어요. 조재료 기수 말도 잘 만들고 기수도 괜찮고. 자, 요 조합을 제가 이번에는 기대를 하는데 블랙스타가 이번에 외곽이잖아요. 외곽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전문가 추천에서는 인기 3등으로 잡혀져 있어요. 이유는 외곽에서 출전하는 거 그뿐이에요. 말 자체의 문제는 전혀 없어요. 능력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유는 외곽이라는 점인 거 그뿐인 것이고, 얘가 지난 경주 대상 경주에서 출전을 했어요. 물론 그 경주에서 될 거는 아니죠. 될 거는 아니지만 대상 경주에 출전을 한다는 거는 마주의 입김일지 뭐 조교사의 입김일지는 모르지만 이거 한번 써보고 싶다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 정도만 돼도 나름 기대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구매할 때 1세든 2세든 말을 구매할 때 이미 이 말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기대치를 상당히 갖고 구매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들이 이 대상 경주 출전을 시킵니다. 되든 안 되든. 그리고 그런 말들은 향후 발전을 해요. 그만한 기대치를 갖고 또 구매를 했기 때문에. 자, 이 말도 그만한 기대를 갖고 구매했던 말이기 때문에 지난 대상 경주까지도 출전을 시켜왔던 말입니다. 그만큼 컨디션도 좋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안쪽에서 선행을 꼭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말이 아닌 그냥 능력상 되는 11번이 단지 외곽이라는 이유로 인기 3위권으로 잡히는 분위기라면 오히려 열 하나 넣고 때려볼 만한 찬스라는 거죠. 11번 축으로 3번이 상대방 1순위인 경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7번, 6번, 여기 이안퍼스트, 학산소드 보여준 경주력상 요 정도 순위예요. 요 정도 순위입니다. 아모스 최강 같은 경우도 선행을 가도 아주 편안하게 선행을 가야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다른 말들 다 안되면 이번에게도 기회는 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 11번 놓고 3번, 7번, 6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서울 상경주로 갑니다. 자, 오늘 서울에서는 첫 번째 승부처로 추천을 드리는 경주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고, 자, 인기도는 9번 마스터 플레이네요. 마스터 플레이는 2세마고 더불어서 지난번에 보니까 최근에 계속 최적 전개를 해오면서 이번에 이제 인기마가 됐어요. 근데 드러나 있는 액면은 다른 말들이 워낙 부진하기 때문에 마스터 플레인이 인기마로서의 역할은 뭐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액면상은 이런 거고, 제가 이제 워낙 인기 1위 마필을 놓고 추천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승부로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이미 다른 복병이 하나 있겠구나라고 짐작을 하시겠죠. 자, 제가 노리는 이번 경주에 노림수에 관리만한 이겁니다. 1번 호라이즌 스타라는 마필이에요. 자, 얘를 이번에 노리는 이유는요, 얘는 지금 경주 영상을 보면은 걸음 자체가 없어요. 경주 영상으로 봤을 때는 걸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번에 노리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걸음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노리는 거거든요. 자, 얘가 지금 2번을 뛰었거든요. 자, 4회 전적대로 설명을 드려보면 호라이즌 스타가 요때는 그나마 가능성을 봤었던 경주예요. 요 가능성을 보고 이번에 1번 게이트 출전이다 보니까 요때 걸음만 생각하면서 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요때 경주를 보면은 이때는 완전히 걸음이 없어요. 이때는 완전히 걸음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 걸음이 열심히 타가지고 깨진 경주면 저도 추천 안 합니다. 근데 요때 걸음은 아예 의미가 없을 정도로 뛰었던 경주예요. 요거는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아예 의미가 없이 뛰었기 때문에 오히려 걸음을 숨기는 역할을 해버렸어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걸음을 오히려 숨기는 역할을 해버렸단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제가 영상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데뷔전에서 9번 호라이즌 스타의 모습입니다. 데뷔전에서.
데뷔전에서는 9번 게이트였어요. 보라색이에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 9번이 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발주하고 나서 그냥 차분하게 따라갔어요. 이번에 1번 게이트에서 뛸 거니까 아마 전개는 크게 어렵지는 않게 갈 겁니다. 요 9번이 외곽에서 타다 보니까 모래를 맞으면서, 모래 맞으니까 말이 고개 높아지는 거 보이시죠? 모래를 맞으면서 뒤로 쭉 밀려났어요. 쭉 밀려났다가 직선에서 다시 요렇게 좁혀옵니다. 좁히면서 마지막 종반 뚝심을 좀 보이죠? 이번 경주에서는 요 모래 맞는 것만 적응을 하면은 뭐 능력으로는 충분할 것 같아요. 모래가 관건인 거지. 근데 바로 지난 경주 요거 11번 게이트에서 요 하얀색 모자인데 발주하고 외곽에서 충돌이 있어요. 그러면서 바깥으로 튕깁니다. 초반에 보세요. 여기서 10번하고 튕겨요. 퉁 튕기면서 바깥으로 외곽으로 밀려나죠. 그러면서 초반에 말이 자리도 못 잡고 그렇지 않아도 외곽이라서 불리한데 외곽을 뱅뱅뱅뱅 돌게 돼버립니다. 걸음 자체를 아예 보여줄 수 없는 전개가 돼버렸어요. 데뷔전에서는 뭐 모래를 맞아서 뒤로 밀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외곽만 뱅뱅 돌고 거기에 또 모래 맞는 걸 싫어하는 말이다 보니까 전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외곽만 뱅뱅 돌고 경주에 집중을 못하죠. 경주에 집중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집중하지 못하면서 말을 탔으니 직선에서 이거 뭐야 완전 똥말이네 하면서 걸음이 안 보여. 화면에서도 안 보여. 완전 똥말처럼 뛰었단 말이죠. 그래서 1번을 보고 싶어도 지난 경주 영상 한번 돌리면 도저히 추천을 못할 정도로 못 뛴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게이트발이 충분히 좋고요. 오히려 펜스에 붙어서 뛸 때는 모래 반응을 많이 안 느낄 때가 많아요. 펜스에 아예 붙어서 뛰면 앞에서 막 100% 모래를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선으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게이트가 좋은 이상 모래에 대한 반응만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라고 할 때는 저는 이번에 충분히 추입이 먹혀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편성 자체가 이번 경주는 만만해요. 그나마 보여준 거는 9번 마스터 플레인인데 얘도 인기 1위고 외곽 게이트 출전이고 하니 이거는 1번 놓고 때려보자. 지난 경주 아예 충돌하면서 외곽 돌고 아예 안 되는 걸음만 보여줬는데 모래에 대한 반응 여부만 관건일 뿐이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승부로 노려볼 만한 경주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1번 아마 마이야 기수가 아마 잘 유도해 주리라 생각이 듭니다. 1번 놓고 오늘의 첫 승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부산 1경주로 가겠습니다. 부산 1경주는 인기맛 싸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2번, 3번, 9번 이 안에서 끝나는 경주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7번 지타 그냥 이거는 액면상 잡히는 정도지 제가 봤을 때 자력은 쉽지 않아 보여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위스트롱도 보여준 것 자체가 그렇게 걸음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2, 3, 9 중에 자력으로 이기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아니니까 2, 3, 9를 어차피 이거는 2, 3, 9 3마리 싸움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은 때리고 맞히는 두 방으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 축을 이제 뭘로 잡느냐죠. 드러나 있는 거는 이제 3번 골든 엠파이어가 인기 1위로 잡혀 있으니 3번 놓고 뭐 2번 9번이면은 대길 준 대길 그냥 가장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막권 방법이 될 거는 같은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2번 유림 에이스를 좀 더 좋게 보고 있거든요. 자, 유림 에이스 같은 경우는 모래 반응에 조금 민감한 모습이 있는 말이에요. 지난 경주 그런데 처음으로 지난번에 모래를 한번 맞아봤어요. 모래를 주행검사 때도 안 맞아봤고 데뷔전에서도 모래는 안 맞았어요. 지난 경주에서 처음으로 모래를 한번 맞아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안쪽 2번 게이트인데 처음으로 모래를 맞았는데 반응이 아주 예민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아주 예민한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모래를 맞아도
지난 경주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모래를 처음 맞아봤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아주 심각하게 예민했던 건 아니니까 전개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모래를 안 맞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유림 에이스가 안쪽에서 편안하게 전개가 될 수 있는 경주다라고 보면서 2번 유림 에이스를 갖고 3번, 9번 이렇게 두 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는 2, 3구 안에서 끝난다. 2, 3구 안에서 끝난다. 제가 못 맞히면은 3구 막건이 들어와서 못 맞히는 경주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2, 3구 안에서 끝나는 경주다라고 보면서 요거는 뭐 다른 막건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때리고 맞히는 두 방의 막건으로만 추천을 드릴게요. 틀려도 딱 요거는 요렇게만 추천드리고 가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4경주로 가는데 요 경주에서는 다시 승부 레이스로 한번 노리고 갑니다. 자, 요 경주가 승부처인데 인기 1위가 명드림이에요. 이번 주 빅투아르와 문병기 조합이 노려볼 만한 것들이 좀 있는데 이번 주에서 얼마만큼 성적을 낼까? 자, 궁금하네요. 많이 좋은 조합으로 승부할 말들이 좀 있긴 있어 보여요. 명드림도 그 중에 또 상승세 가능한 마필이기도 하죠. 자, 근데 이제 명드림이 보면은 원래 발주가 안 좋았었던 말이에요. 근데 지난 경주에서 발주가 정상으로 나왔어요. 발주가 정상으로 되고 전개도 붙잡고 전개가 되다 보니까 직선주로에서의 폭발력이 나왔었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시원하게 우승을 했기 때문에 액면상 인기 1위로 팔리는 경주 편성이죠. 자, 우선 드러나 있는 액면은 딱 명드림이 보여준 액면이고 여기에 이제 비상배의 추입 또는 문학대세도 외곽이기 때문에 문학대세의 추입. 자, 요 싸움으로 대길 준대길이가 지금 팔려가는 형국일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5번 에코월드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경주일 겁니다. 해원용마는 지난번에 제가 배당으로 한번 노려봤었는데 이번에 또 외곽이고 초반에 선행을 잡고 가야 되는데 선행을 나설 수 있을까? 지난번에는 복병으로 제가 노렸었던 말인데 이번에 복병은 얘 같거든요. 저는 동키 플레이가 순발력이 다시 좀 살아났기 때문에 동키 플레이가 복병 중에서는 배당 가능성이 좀 있는 말로 고려는 합니다. 자, 그러면 뭘 놓고 가야 되는 거냐? 뭘 놓고 가야 되는 거냐? 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충마 저는 이걸로 말씀드릴게요. 9번 문학 대세라는 말이에요. 자, 이 문학 대세는 원래 이 기대는 악벽이 좀 있었던 말이에요. 기대는 악벽이 좀 있었던 말이었는데 기대는 게 잡히면서 직전에는 그냥 능력을 믿었던 말이었습니다. 이게 잡혔어요. 내측으로 기대는 게 잡혀서 지난 경주 능력을 그대로 믿었거든요. 문학대세 역시도 종반에 압도하는 걸음으로 왔어요. 저는 얘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기대치가 있는 말로 생각이 들고 외곽이지만 이번에 감으면서 아마 선입으로 일찌감치 전개를 풀어갈 거예요. 잘하면은 이거 6번 명드림보다 먼저 레이스를 풀 수도 있어요. 외곽에서 감으면. 자, 지난 경주의 모습을 한번 요것도 봐야겠죠. 자, 저는 이번에 요 문학대세 지난번 5번 게이트에서 발주는 좀 아쉬웠어요. 발주가 좀 아쉬웠기 때문에 뒤에서 추입한 겁니다. 발주가 정상으로 나오면 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발주가 지난번에 좀 늦으면서 초반에 이렇게 늦었단 말이에요. 초반에. 그러면서 이제 감으면서 추입으로 왔어요. 요겁니다. 명드림이. 이 문학대세가. 잡고서 그냥 따라옵니다. 잡고서. 그러면서 싹 감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감을 거예요. 근데 발주를 잘하면은 더 빠른 타이밍에 감을 수도 있는 말입니다. 요렇게 외곽으로 감으면은요, 직선에서 지금 쭉 뻗어 나오거든요. 상대방을 압도하는 걸음이라서 이 정도 걸음이면은 승분 정도 저는 충분히 통한다라고 봐요. 발주도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말이고 발전 가능성까지도 있는 말이고 이번 경주 저는 다시 한 번의 승부는 9번 문학대세. 지난 경주도 믿었지만 이번 경주도 한 번 더 노리겠다. 잠재력 자체가 아주 좋은 그런 마필이니까 문학대세의 상승세를
드러나 있는 명드림보다, 액면상 인기마 명드림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문학대세를 가지고 오늘 서울 4경주에서의 승부. 자, 다시 한번 노려드릴게요.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부산 2경주로 갑니다. 자, 부산 2경주를 제가 오늘 부경에서는 메인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는데 뭐 형성되는 배당 자체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5번, 7번이 천저배당으로 팔리는 경주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이 우선은 제가 추천드려야 될 이유 자체가 분명히 있어야 하잖아요. 이유. 차기 나오면은 노려야겠다 라고 맘먹은 마필이 이번 경주 나오고 있고요. 오늘 부경 중에서는 이따가도 승부가 있긴 하지만 오늘 부경 중에서는 차기 노려야 될 가장 1순위 마필이 여기 나와가지고 오늘 메인으로 잡았어요. 배당에 상관없이 메인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이거 놓고 들어갑니다. 신천 프리덤. 7번 신천 프리덤. 좀 아쉬운 거는요, 좀 더 강구미를 만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왜냐면 얘는 차기 출전하면 무조건 노리기로 맘 먹은 말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차기 출전하면 무조건 노리겠다 맘 먹은 말이 신천 프리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계속 외곽만 뱅뱅 돌다가 끝이 났었단 말이에요. 외곽만 뱅뱅 돌다가. 이번에는 아무렴 뭐 지난 경주 이상으로 더 뜰 거고요. 여기 요 경주가 원래 이게 분할이 돼버리는 바람에 경주가 더 약해진 게임이라서 그게 좀 아쉬워요. 분할 안 됐으면 그래도 더 메리트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신천 프리덤은 어찌됐든 간에 다음에 나오면 무조건 노려야 되는 말로 저는 준비를 시켜놓은 것이고, 여기에 이제 매번 팔리고 못 가는 센강 있잖아요. 센강. 야, 이 센강이 지난번 운주 매직과 다이아 X 들어올 때 제가 다이아 X를 가지고 예상을 하면서 중배당 적중에 성공을 했거든요. 다이아 X는 지난 경주 다시 기복을 좀 보였습니다. 과연 센강과 다이아 X의 싸움은 이번에는 어떤 모습이 나올지, 센강의 입상 여부에 따라서 배당은 결정될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센강이 인기 1위여도 여기는 7번 신천 프리덤 놓고 오늘의 메인 승부를 들어갈 것이고, 센강이 오느냐 못 오느냐에 따라 배당은 결정된다. 하지만 메인이니까 정확히 제가 상대마까지 찍어 드릴게요. 7번 차기 요주의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니까 요거는 7번 넣고 결정을 무조건 내드립니다. 적중 확실히 한번 또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금요일날 메인 적중 드렸잖아요. 제가 파인스톤 파워타임 가지고 플라잉 챔피언 복숭식은 5.3배였지만요 거기 강축이 플라잉 챔피언이 있단 말이에요. 쌍이 13.8배예요 이런 꿀배당인 거예요. 쌍 같은 거는 금요일날 특히나 제가 쌍을 다 잡아드렸어요. 적중하는 경주마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배팅만 잘하셔도 더 좋은 환수를 가져갈 수 있고, 제가 또 인기 1위 마필을 놓고 예상하지 않는 이유가 또 쌍을 뒤집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니까 요령껏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승식을 좀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서울 5경주로 가겠습니다. 서울 5경주에요. 여기는 8번 영광의 스카이 권중석 기수입니다. 이 말이 선행마였죠. 처음에는 선행마였는데 최근에는 선입으로 지난 경주까지 연장 입상에 성공을 해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감량기술을 태워놔가지고 영광의 스카이가 그냥 선행을 갈 수도 있고 지난번처럼 따라갈 수도 있어요. 자, 영광의 스카이는 이번 경주 한 번 더 된다라고 좀 보고요. 그러니까 안쪽에 지금 2번 슬링스타가 나오는데 솔직히 얘도 선행을 노려볼 수는 있죠. 근데 이 말은 최근에 말 타는 걸 보면 실전에서도 제어를 하고 있고요. 능검 때도 제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의도적으로 제어를 하면서 지금 말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밀면 슬링스타가 먼저 나갈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말을 제어하면서 끌리는 거를 지금 끌리지 않게 타려고 의도적으로 좀 말을 제어하면서 말을 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좀 제어하면서 전개를 하면은 영광의 스카이가 선행을 갈 것 같고 제어를 해도 그냥 선행을 가면은 뭐 슬링스타 쪽이 나갈 거는 같아요. 네, 슬링스타가 어떤 전개를 하느냐, 그리고
여기에 복병은 얘입니다. 굿 프렌드라는 마필. 자, 굿 프렌드는 이번에 거리도 좀 줄어들었고 조인공 기수가 지난 경주보다 직전에 기승을 해봤잖아요. 그때처럼 앞에서 하나만 죽으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 여기서는 굿 프렌드가 좀 올라올 수 있는 말이고요. 싹다나은이 인기바로 잡혀져 있어요. 싹다나은. 근데 제가 예상컨대 얘는 현장에서 아마 덜덜하게 팔리지 않을까 싶어요. 예상컨대. 왜냐면 싹다나은이 뛴 거는 나올 때마다 좀 인기마로 팔리고 있지만 얘가 지금 말이 파인기도 있고 더불어서 조교 강도가 약해요. 파인기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출전했을 때 현장 가보면은 체중이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교량 자체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싹다나은은 인기마로 잡혀 있어도 저는 뭐 추천 못할 말이고 아마 현장에서 좀 덜덜하게 팔리지 않을까 싶어요. 싹다나은은 세게는 안 볼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4번 새로운 가위 정도까지만 보고 갈 수 있는 경주. 자, 그래서 요 레이스는 8번 영광의 스카이를 필두로 해서 안쪽에 2번이냐 5번이냐 앞에 가는 말이냐 뒤에서 올라오는 말이냐 둘 중에 하나 주력으로 선택을 하고 여기에 붙여서 3번은 안 보고 4번 요거 새로운 가위 배당은 얘가 이제 복병 중에서는 새로운 가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렇게 분석을 좀 드려보고요. 자, 부경 3경주로 갑니다. 자, 부경 3경주입니다. 여기는 9번 대성골드가 인기 1인데 대성골드의 걸음이 좋았죠. 데뷔 전부터 대성골드의 걸음이 초반에 게이트 이점을 앞세워서 이게 대성골드가 좋았는데 초반에 게이트 이점을 앞세워서 선행을 나섰습니다. 선행. 그리고 여유승을 거뒀어요. 여유승을 거두다 보니까 이게 인기 1위로 잡히는 건데 대성골드가 이번에 또 한 번 선행을 갈 수는 있어요. 선행을 갈 수는 있는데 독땡은 아닐 수 있다. 독땡은 아닐 수 있다. 왜? 11번 메타V가 있어서. 자, 우리 박재희 기수 요즘 승부 잘해주고 있어요. 제가 재미를 요즘에 제일 잘 보고 있는 기수가 이제 박재희 기수인데 재미를 톡톡히 봅니다. 우리 금요일날 닥터컬링 가지고서 중배당 잡았고 이 메타V도 이 지난번에 모습을 봤을 때는 얘가 그전까지 선행 가거나 지난번에는 약간 경합성으로 탈 정도로 안 되면 경합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선행에 대한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대성골드가 내가 선행 가야지 하고 튀어나가는데 메타V 박재희 기수가 그냥 밀어버리면 요게 또 경합이 될 소지도 있고 대성골드라는 말이 원래 능검 때 발주가 별로 안 좋았던 말이기 때문에 선행을 아예 못 갈 수도 있어요. 대성골드가. 그런 면에서 이번 경주는 선행을 가는 말이 유리한데 누가 갈지 모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따라갈 6번 상하이 썬더를 다시 한번 좋게 봐요. 자, 지난번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터트린 말이에요. 터트린 말이기 때문에 터트린 말은 그 다음 경주 잘 못 오잖아요. 그 경주력을 그대로 유지 못하니까 잘 못 오는데 얘도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좀 덜덜하게 팔려도 부담도 올라갔으니까 아무래도 지난번보다 잘 타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앞에서 하나만 죽으면 올라올 말은 얘밖에 없어요. 앞에서 하나만 죽으면. 그래서 이 경주는 상하이 썬더 놓고 저는 공략해볼까 합니다. 전개가 6번이에요. 전개가 6번에게 유리하게 갈 겁니다. 9가 버틸지 아니면 11이 고춧가루를 뿌릴지 아니면 5번 홀리니케가 주워 먹을지 요 레이스. 대성골드의 전개가 무조건 댕가는 경주다 라고만 볼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니까 오히려 6번을 놓고 전개에 비중을 좀 줘서 이번 경주는 가봅니다. 자, 서울 6경주에요. 자, 서울 6경주는 1번 박차라가 가장 많이 팔리는 경주입니다. 저는 요 레이스를 우선 액면은 박차라입니다. 왜? 지난번 선입으로도 착순해 왔는데 이번에는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니까 전개가 편해질 거란 말이죠.
박철아가 인기 1위입니다. 그래서. 근데 야, 그동안 그렇게 못 가던 말이 결국 인기 1위 팔리고 들어가는 건가? 야,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계속 못 가던 말이 인기 1위로 팔리면, 복병이 갑자기 이 인기 1위로 팔리면 입상을 못할 때가 많아요. 확률상. 그리고 인기 1위로 계속 못 가던 말이 어느 순간 인기 4위 계속 못 가서 5위, 4위, 5위로 팔리는 순간 입상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희한하죠. 자, 박철아가 계속 복병으로 팔리다가 이번에 인기 1위로 팔리는 경주가 와버렸어요. 어영부영 탈 수도 있고요. 박철아가 발주를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번에 경주 조건은 무조건 봐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저는 인기마로 팔리기 때문에 메리트가 조금은 없어서 2번 프리더 원이라는 마필을 이번에 노립니다. 지난 경주에 선행을 갔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 선행을 기대할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지금 생각은 선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아가 선행을 가고 그 뒤에서 프리더원이 붙잡고 따라가는 선입전개를 기대하는 바인데, 자, 이 프리더원이라는 말은 이때 걸음이 좋았던 말이에요. 요때 데뷔전에서 바로 요때가 추입으로 올라오면서 기대 이상으로 잘 타면서 배당이 터졌던 그 경주거든요. 복승식 배당이 여기 보면 848배. 전혀 기대가 없었던 말인데 갑자기 실전에서 탄력이 쫙 나오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고, 터트린 말이 그 다음 경주 잘 못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요때는 부담 중량이 이제 늘어나면서 기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취소가 되면서 의미가 없었고, 중요한 거는 취소가 됐다라는 거는 그 당시 다리가 안 좋아서 상태가 좀 저조했다는 거죠. 이때까지도 상태가 좀 저조했었던 상황인데 난데없이 이 경주에서 선행을 가버렸어요. 선행을 갈 이유가 없는 경주인데 갑자기 이용호 기수가 너무 열심히 탄 거예요. 말을 굳이 그렇게 열심히 안 타도 되는데 선행을 가버리니까. 중요한 거는 이때의 모습을 보면 느리지 않다는 거는 걸음을 영상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느리지 않다는 거는. 왜? 초반부터 붙잡고 따라갔으니까. 요때 그냥 굳이 그냥 붙잡고 따라가면서 크게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경주였는데 용우가 너무 초반부터 열심히 탔어요. 근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앞에 나가서 죽는 걸음을 보여줬으니까 이번에 그냥 복병으로 팔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서 프리더원은 편안하게 따라가는 선입으로 전개를 하면 되고, 이미 이 말은 추임력을 보였던 말이고 컨디션이 이제는 올라와 있는 상태이니까 이번에는 프리더원의 선입이면은 전개가 아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프리더원을 가지고 1번 박철아 보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늦발했던 3번 골드퀸즈 있고요. 여기에 6번 한강 판타스틱, 얘가 전개상 이번에 아마 현장에서 바람 좀 많이 불지 않을까 싶어요. 한강 판타스틱이 제가 봤을 땐 좀 바람 많이 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프리더원 이런 말은 바람 안 탈 거예요. 이번에는 바람 불면 6번 같은 말이 바람 불 거라서 2번 놓고 배당상의 메리트도 좀 챙겨갈 수 있어 보입니다. 2번 놓고 추천드리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4경주로 가겠습니다. 부경 4경주는 자, 부경에서 다시 한번 승부 레이스로 추천을 드리는 경주고, 자, 여기는 이제 복병만 놓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지금 인기 많은 4편입니다. 4편. 요 4편이 지난 경주 때 이제 입상에 성공을 했고, 요 4회 전적대로 좀 봐드리면, 4편이, 자, 요때 4편이랑 9번 판타스틱 블루랑 이번에 같이 나오는데, 이때 박재희 기수가 타고 자력으로 입상을 했어요. 4편은 그 당시 열심히 타고 깨졌거든요. 근데 이때는
네 편이 똑같은 동일한 경주력을 보이면서 이착을 했습니다. 네 편은. 근데 요 경주에서 판타스틱 블루라는 말은 완전히 개판을 쳐놨어요. 개판을 쳐놨는데 어떻게 개판을 쳐놨느냐? 열심히 타면서도 못 가는 그림으로 판타스틱 블루가, 제가 지난 경주는 이제 동영이라서 그 부분만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난데없이 판타스틱 블루를 가지고서 선입으로 말을 탔어요. 그래서 경주를 보면서는 야, 추입 타이밍이 엄청 빨라졌네. 그럼 뭐 그냥 오지 않겠어? 라고 봤는데 앞에 일찍 붙어서 서두르니까 오히려 결과가 안 좋아진 그런 경주였어요. 서두르다 보니까. 자, 이번에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적임 기수입니다. 적임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지난 경주 가서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그거 진짜 아니라고 봐요. 왜? 이미 자력으로 내 편을 이겨봤던 말이 판타스틱 블루예요. 추입으로 말을 타야 진짜 실력이고요. 이번에 적임 기수 기승하고 있고 최근에 저와 사대 아주 잘 맞는 박재희 기수까지도 기승을 했으니 이거는 판타스틱 블루를 저는 다시 한번 노립니다. 분명 그 능력을 알기에 진짜의 걸음이 지난 경주 아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뛰면 내 편을 이길 수 있는 걸음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번 경주 승부로 들어갑니다. 깜빡이 깨고 들어가는 경주예요. 9번 판타스틱 블루를 가지고 들어가는 승부로 붙겠습니다. 내 편이 올지 아니면 다른 마필들과의 중배당까지 조합으로 갈 수 있을지 내 편이 어떻게 타나 한번 보겠습니다. 판타스틱 블루 분명 내 편을 이길 수 있는 말이다 라고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자, 체크해 두시고요. 자, 서울 7경주로 갑니다. 야, 서울 7경주는 축이 없이 팔리는데 여기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자체가 좀 높은 말들이 나오는 경주잖아요. 자, 그 가운데 메가스텝. 자, 지난 경주 저 역시 기대를 했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승군전 입상을 했죠. 이 말이 원래 추임마예요. 추임마라서 마지막 좋은 탄력을 보이면서 연속 입상을 해왔던 말인데 지난 경주에선 승군전이었거든요. 승군전이라서 감량이 좋았어요. 그리고 게이트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주 노렸던 거예요. 메가스텝이 지난 경주 가볍고 게이트가 좋기 때문에 야, 이거 추입 타이밍 잡기가 용이하겠구나. 그래서 추천드렸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메가스텝은 요런 이점이 없다라고 하면은 다시 추임마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즉 지난 경주는 거의 선입식으로 말을 탔는데 이번에는 추입으로 탈 거다. 전개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메가스텝은 이번에 전개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게 타고서 들어오면은 상관이 없지만 지난번보다 전개가 늦어진 만큼 빠질 가능성도 높아져요. 여기는 기복마 경주가 아니거든요. 잘 나가고 있는 말들이 나오는 경주입니다. 상승세의 말들이 출전하고 있는 경주라서 조금만 자칫하면 메가스텝이 늦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안쪽에 세네칸 선행마 나오고 있고요. 라운더 펌드도 선행마죠. 자, 두 마리 중에 누가 선행을 갈지 여기에 1번, 7번 이러한 선임마들이 도사리고 있는 경주니까 인기마들 중에 가장 4코너를 늦게 돌 말이 메가스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메가스텝을 축으로 가는 경주가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1번 유니버설 놓고 들어갈 겁니다. 오히려 유니버설을 놓고 메가스텝이 좀 위험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번 유니버설을 축으로 선행은 누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대마 1순위를 7번 거센 폭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선행을 가면은 8번이 좀 더 유리해 보이고 마지막으로 뺄 수 없는 메가스텝은 받치는 막건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늦게 전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1번 넣고 7, 8, 5 순으로 해서 저는 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유니버설만 좀 잘 타주면은 전개상 딱 그림이 나오는 경주 같습니다. 자, 부산 5경주.
자, 여기는 이제 7번 더스틴 마린이 인기마입니다. 더스틴 마린은 지난번에 제가 아잔타 놓고 자 메인으로 적중을 드렸던 경주였습니다. 아잔타 놓고 때려드리면서 적중을 했죠. 당시 더스틴 마린의 전개상 문제가 없는 경주라 봤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이제 놓고 공략을 했던 거였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부담도 늘어났고 뭐 뻔히 보이는 인기마잖아요. 추입 타이밍을 이번엔 잘 잡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자기 걸음을 지난번 100% 끌어낸 말은 남은 거는 100% 끌어냈기 때문에 그 다음 경주는 아무리 잘 타야 99% 타는 거고 더 못 뛸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 부담마저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지난 경주만큼 못 뛴단 말이에요. 원래 말들은. 한번 입상을 하게 되면. 그래서 더스틴 마린을 놓고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안이 있는 경주는 아니에요. 대안이 있는 경주는 아닌데, 그래도 이번에 재미있어 보이는 말, 저는 3번 파이어 매직. 얘가 좀 재미있어 보입니다. 얘는 전형적인 추입마입니다. 전형적인 추입마라서 요 추입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발주도 좀 늦고 그러면서 이제 뒤늦게 올라오곤 하는데, 이번에는 1800으로 거리를 늘렸기 때문에 발주에 대한 핸디캡은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발주가 좀 늦어도 중반에 거리가 늘고 시간이 좀 여유가 생긴 그런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어 매직이 추입 타이밍을 좀 잡아갈 수 있는 게임이 된 거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스틴 마린 같은 말이 부담 중량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인기마 스톰파이터 부담 중량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인기마들이 높아진 부담 중량 속에서 선두권, 선위권에서 전개하겠지만 조금만 부담 중량의 여파를 받으면 이거는 추입이 통할 수 있어요. 날라오면은 이거는 파이어 매직이 날라오는 경주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레이스는 인기마들의 부담이 높아져 있는 이상 복병으로 볼만한 말은 3번 파이어 매직밖에 없네요. 저는 요놈 놓고 인기마 7번, 4번, 9번 요런 마필드라고 조합을 합니다. 경주력 변화가 지난 경주 대비해서 경주력 변화가 있을 말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경마는 더스틴 마린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질 게 없어요. 더 뛸 게 없는 말이니까 굳이 놓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파이어 매직이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아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입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을 겁니다.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말은 3번이니까 파이어 매직 놓고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8경주입니다. 오늘 대상경주입니다. 대상경주. 과천시장배 대상경주인데, 메인은 아니고 승부처입니다. 승부처. 요 경주를 승부레이스로 붙습니다. 승부레이스를 붙는데, 저는 요 경주가 터지는 경주다라고 봐요. 터지는 경주. 왜 터지는 경주다라고 보냐면, 그대만 있다면 지금까지는 전형적인 선행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국산마로서 출전하는 원평스킷도 전형적인 선행마의 모습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과연 이 두 마리가 한 마리 나가고 한 마리 따라붙어서 손잡고 들어오면은 다른 애들은 호구냐 이거죠. 얘네 둘이서 손잡고 들어올 정도면 진짜 향후 같이 나오면 같이 또 들어와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선행 일변도의 스타일로 지금 뛰어봤기 때문에 4-6막권을 어떻게 이걸 인정하고 가냐. 4-6막권을 도저히 인정하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선 깜빡이는 안 봐요. 깜빡이는 안 봅니다. 그러면 그러면 뭐 내 생각에는 루프톱이겠네. 그거 아니겠어? 근데요, 저는 루프톱도 이번에 살짝 의심합니다. 왜냐면 얘는 모래 반응에 민감한 모습을 이미 능검 때 보여줬어요. 근데 데뷔전에서는 모래를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잘 뛴 거예요. 근데 이번에 모래 어떻게 안 맞아? 안쪽에 얘네 둘이가 지금 딱 두 마리가 선행 가면서 그냥 문을 앞에 세워버린단 말이죠. 두 마리가. 루프톱이 모래를 안 맞으려면 얘네 바깥으로 뛰어야 돼요. 발죽이 딱 나오면 4번이랑 6번이 딱 두 마리가 쓴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1번이 모래를 안 맞고 뛸 수가 없죠. 안 맞으려면 여기 가야 돼. 루프톱의 전개도 이번에 깝깝합니다. 요거 모래 안 맞으려면 요 안쪽으로 파고들어야 돼. 1번이. 미친듯이 밀고서 파고들어서 146 3마리가 앞에 같이
줄 서서 나가야 되는 경주. 그러면 앞선은 무조건 무너집니다, 이거. 그런 식으로 전개되면. 그래서 요 레이스가 터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저는 요 경주를 터지는 경주다라고 봤고, 그래서 이번 경주 노리는 말을 2번 KN 로즈. 안 잡힌 말인데, 안 팔리는 말인데, 요거 제가 지난 경주 때 메인 승부로 적중을 했던 말입니다. 메인 승부로 적중을 드렸어요. 그 당시 같이 돌았던 말이 마이 엠파이어예요. 마이 엠파이어. 마이 엠파이어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선입으로 들어왔잖아요. 지난 경주. 상승세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요거 마이 엠파이어 제가 지난 경주 놓고 때리면서 역시 승부로 적중 드린 말 아닙니까? 근데 마이 엠파이어한테도 졌던 말이 KN 로즈예요. 근데 그 당시 마이 엠파이어는 선행을 갔던 겁니다. 이번엔 선행 못 가죠. 아마 선입으로 지난번 입상을 했으니까 선행이 아닌 이번에도 선입으로 전개를 할 건데, 선입으로 전개를 한다면, 마이 엠파이어가 선입으로 전개를 한다면 KN 로즈랑 별반 능력 차이는 없다. 근데 오히려 KN 로즈가 내치기니까 마이 엠파이어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뛸 말이 KN 로즈인데, 안 팔리는 말이면 마이 엠파이어는 인기 4위로 잡혀있는 말이에요. 4위. 근데 이 말을 이길 수 있는 수준의 말이면 이거는 노려볼만 하죠. 게다가 앞선이 선행마들로 경합성 전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요 레이스는 2번 KN 로즈가 전개 이점을 살려갈 수 있는 경주. 승부 레이스로, 요거는 안 팔리는 말이니까 철저히 중배당으로 노려갈 수 있다. 전개상으로의 이점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 KN 로즈입니다. 지난번에도 놓고 때렸던 말인데, 저는 이번에 전개상 또 재밌어요. 또 재밌습니다. 배당도 좋을 것 같습니다. KN 로즈, 요 승부 레이스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 6경주입니다. 자, 부산 6경주는 이번 프라임 시크릿이 최근에 뭐 순발력 좋아진 이후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 경주도 믿었죠. 지난 경주도 믿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경주력을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지금 오늘 이 순간 얘도 이제 상승세로 액면상 인기를 모으는 부분인 것인데, 아마 카디널 포스가 서승훈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람이 좀 불 것 같아요. 바람이 좀 불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얘가 모래 맞으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안쪽에서 서승훈 기수가 밀어가지고 앞장을 까거나 뭐 모래를 안 맞게 탄다면은 오케이. 근데 카디널 포스의 요즘 발주가 그리 빠르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선행 못 갑니다. 요즘 걸음으로 봤을 때 선행 못 가요. 그러면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어. 인기마로 어느 정도 잡혀 있는데 서승훈이기 때문에 무조건 팔릴 거거든요. 카디널 포스가 좀 전개상 애매해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오히려 카디널 포스랑 예전에 라스트 드래곤이 예전에 19조에 같이 있을 때 한 집으로 들어온 경험 있잖아요. 그때 제가 맞춰드렸었는데, 오히려 라스트 드래곤이 얘는 모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이라서 오히려 라스트 드래곤 요런 말이 좀 배당을 줄 수 있고, 바쿠스가 좀 전개를 빠르게 가져간다면 바쿠스 같은 말이 터트릴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경주는 뭐 외곽에 닥터 킹덤까지는 못 봐주고 아마 인기마로서는 6번, 7번 요 정도가 앞에 붙을 거니까, 자, 2번을 필두로 해서 6번 그리고 7번, 근데 5번을 배당마로, 라스트 드래곤을 배당마로서 요거 하나 좀 재밌게 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보죠. 자, 구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외곽에, 이거는 인기마 접전인데 지난번 좀 기대보다 못했던 모어덴 조크를 다시 한번 추천드려요. 이 모어덴 조크는 지금 걸음은 입상 수준이에요. 걸음은 입상 수준입니다. 그만큼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지난 경주에서는 인기 4위짜리 말이 인기 1위까지 배당판 바람 이빠이 불었는데 못 갔어요. 왜? 그전 걸음이 워낙 좋아서 노렸어야 되는 경주거든요. 그 전에 입상 수준으로 걸음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난 경주 때 입상을 해야 되는데, 이 팔리기만 하고 못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부담 중량이 좀 내려갔습니다. 그런 만큼
모어덴 조크의 추입력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초반에 순발력 있는 말이 6번, 7번 복병으로 잡혀있는 말들이 순발력을 좀 갖추고 있고, 안쪽에서는 2번 금빛천하 요런 말들이 순발력이 좀 있어서 초반에 누가 자리를 잡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자리를 잘 잡느냐에 따라서 앞에서 살아남을 말도 있고, 아마 액면상 마루 장군이 아마 인기마로 현장에서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마루 장군이 여기서는 모어덴 조크보다 둘 중에 누가 4코너를 먼저 돌 거냐, 그 게임 같은데, 아무리 봐도 모어덴 조크가 더 빨라요. 마루 장군보다는. 4코너 자체를 9번 모어덴 조크가 더 빨리 돌 거라, 모어덴 조크가 더 빨리 돌 거라 보기 때문에 9번을 축으로 8번을 1순위로 보지만 9번을 놓고 저는 때릴 것이고, 여기 앞에서 뛸 2번이나 7번 이렇게 조합을 해갑니다. 8, 9 중에 뭘 놓고 가야 되느냐 게임인데, 둘 중에 4코너를 먼저 돌 수 있는 말은 9번 모어덴 조크입니다. 그래서 9번을 놓고 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오늘 10경주, 오늘의 메인 승부 갑니다. 메인 승부. 자, 이번 메인 승부도 저는 복병말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인기만 놓고 때리는 경주 아닙니다. 복병만 놓고 들어갈 겁니다. 자, 과연 이번 경주의 복병은 또 뭘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인기만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차민퀸이 인기 1위에요. 얘는 지금 연속 입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경주 축 놓고 차민퀸 적중 드렸습니다. 거리도 극복해냈어요. 그러니까 액면상으로는 차민퀸입니다. 액면상으로는 차민퀸인데, 지난 경주 선행을 갔잖아요. 이번에도 선행을 가느냐, 그것도 관건이에요. 선행을 가느냐. 근데 왜냐면 여기 이클립스 블랙도 무조건 선행을 가는 스타일의 말이기 때문에 차민퀸이 선행을 갈지 이클립스 블랙이 선행을 갈지 몰라요. 선행 가는 말이 유리하지 얘네 둘이서 손잡고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오늘 제가 여기서 메인 승부로 터지는 경주다라고 복병 노리는데 깜빡이 추천할 리는 없잖아요. 여기서 깜빡이 추천할 리는 없잖아요. 자, 요 레이스는 9번이 선행을 가던 10번이 선행을 가던 선행을 갈 겁니다. 그러면 중반에 지난 경주 깜짝 무빙을 했었던 말이 얘였어요. 어메이징 로. 얘가 무빙을 했거든요. 근데 얘가 또 한 번 무빙을 하려고는 할 겁니다. 요즘 이신우 조교사가 고배당으로 때려먹으려고 몇 경주 막 움직이더라고요. 지난주도 한 2번인가 그랬었는데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어메이징 록도 때려먹으려다 지난번 무빙을 했다가 걸음만 좀 뽀록이 나가서 이번에는 아마 아예 안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왜? 숨기려고. 다음에 때려먹으려고. 어메이징 록은 그래서 우선은 저는 고려를 안 합니다. 이번 경주는 고려를 안 해요. 자, 이번 경주 움직일 말은요, 어메이징 록이 아니라 얘가 한번 움직일 것 같아요. 4번 미스터 파워라는 말. 저는 얘가 한번 움직일 것 같거든요. 이번에 제가 노리는 말은 미스터 파워예요. 미스터 파워. 자, 요 미스터 파워라는 말은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 범현이가 탔을 때, 이때 무빙을 했어요. 이때 무빙을 했고, 그 경주가 쏠려고 갔던 경주였어요. 근데 실패했죠. 무빙하고서 쏠려다가 실패한 다음에 바로 걸음 뽀록 나서 인기만 팔렸거든요. 이때는 전혀 무빙이 없어요. 전혀 무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서 아예 안 되는 것처럼 말을 탔어요. 요거 영상 한번 볼게요. 아예 안 되는 것처럼 말을 탔거든요. 자, 요거 이때 인기 많았어요. 인기 많았습니다. 3번 범현이가 그 전 경주처럼 무빙하겠지. 다들 기대를 그렇게 했어요. 무빙하겠지. 자, 범현아 무빙해 라고서 기대를 하고 말을 탔어요. 자, 재범경기에서 시작부터 붙들고서 말을 탔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 없어요. 건너편 직선주로 가서 이제 움직여야 되거든요. 자, 건너편에서 한번 보죠. 자, 여기서 이제 최범영 교수가 건너편으로 오면서 가려면은 외곽으로 쑥 6번 옆으로 쑥 빠져나와야 돼요. 가려면은 6번 옆으로 쑥 빠져나와야 되는데 뭐지? 안쪽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무빙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때부터는 그냥 아예 그냥 안쪽에서 나 몰라라.
모든 사람들이 너는 무빙일 거라 생각을 하고서 막건을 샀단 말이에요. 막건은 움직일 거라 생각하고서. 근데 뒤에서 놀아요. 자요. 매달려 있어요. 이러고서는 4코너 들어오니 말이 뛸 리가 있나. 그리고 직선줄에서 말 타는 거 봐요. 아, 나 말 타기 싫어. 최범영에서 말 타기 싫어. 말 타기 싫어. 말 타기 싫어. 느껴지나요? 말 타기 싫어. 툭툭 때리면서 툭툭 때리면 말 타기 싫어. 말 타기 싫어. 그러니 뭐 걸음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무빙을 하고 열심히 타도 될까 말까예요. 안 그렇습니까? 무빙을 열심히 해가지고 4코어까지 움직이고 그런 다음에 직선주로 해서 진짜 채찍이 부러져라 때리고 밀고 해야 들어올 수 있는 게 경마예요. 입상하는 말들이 그냥 널널하게 들어오는 말 없어요. 그렇게 이빠이 때리고 조져도 코차로 이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셨잖아요. 말 타기 싫어. 보셨잖아요. 자, 미스터 파워가 이번에 안 팔리는 게 조교 자체가 아직 강하지가 않아요. 조교 자체가 강했으면은 이번에 무조건 팔리죠. 이렇게 안 잡히죠. 조교가 강했으면은 이렇게 안 팔리죠. 근데 저는 미스터 파워가 이미 무빙을 하면서 뽀록이 한번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주는 완전히 숨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숨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빅투아르와 문병기 조합에서 저는 이번에 한번 쏜다라고 봅니다. 자, 범현이에서 갈아치웠어요. 빅투아르가 타면서 이거는 무빙 뜨면 이거는 무라도 썰 각오로 이번에 던지는 경주예요. 칼을 뽑았는데 무라도 썰 기세로 이거는 승부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의 메인은 복병 놓고 들어갑니다. 강심장들만 한번 붙자. 안 팔려도 미스터 파워 무빙 중배당 이런 거 노려야지 한구라 나오는 거예요. 한구라는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미스터 파워 가지고서 오늘 복병 놓고 한구라 한번 도전할 겁니다. 오늘 10경주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11경주 갈게요.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여기는 6번 태평이어로 놓고 가려고 하는데 태평이어로도 지금 기복을 좀 보였죠? 선행으로 말을 타고서도 깨졌었던 모습이고 지난 경주는 이제 참고 따라갔는데 지난 경주에서는 선입으로 타긴 했지만 이번에는 구미상 능력상 여기서는 통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지모션도 부담 중량이 높단 말이야. 지모션도 부담 중량이 높고 여기 상대말을 할 수 있는 드론킬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무빙을 하면서 문세영 기수가 말을 탔었는데 과연 권중석 기수가 그만큼 말을 탈 수 있나? 그 정도 실력은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문세영만큼 타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드론킬러도 지모션도 지난번에 봐서는 더 뛸 게 없고 얘도 더 뛸 건 없어요. 그러면 태평 히어로만 능력상으로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얘도 더 뛸 게 없고 얘도 더 뛸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상대마로서는 요거 원평 리스트를 보고 있는 경주예요. 원평 리스트가 지금 계속 이 강구미를 좀 띄워오다가 이번 경주 좀 만만한 레이스를 만난 것 같으니까 오늘 마지막은 6번 태평 히어로 놓고 8번 원평 리스트를 1순위로 그 다음에 3번, 5번 순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마지막 경주는 이제 출전마가 좀 줄어든 경주인데 자, 요거 마이야 기수 놓고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분석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 복병도 있고 인기마도 있었어요. 웬만하면은 인기 1위 놓고 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또 웬만하면은 깜빡이를 깨면서 승부할 수 있는 것들로 준비를 했는데 자, 제 분석이 다시 한번 잘 들어맞으면서 우리 팬들께도 좋은 결과물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